되면 또다시 악몽이 하나 살아 나오는데, 우리가 그 민주지사들이 별 괴상한 범죄에 휘말려서 괴상한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들은 그래요. 법리상 이게 말이 안 된다. 기소 안 될 것이다. 기소돼. 반드시 무죄 난다. 뭐 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지 법적인 논리가 전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내란이고, 이것이 범한 행위는 대통령 탄핵 사유고 말하는데 결론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더라. 법리로 안 이루어지더라. 이 체험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또 듣겠습니다. 치밀한 분석, 놀라운 통찰, 세클턴 결사대 박 단장이 이끄는 핸드폰 방송입니다. 오늘 역시나 아침 일찍 안 나오려다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다른 한남동 집회 상황이라든가 이타저타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 시민 형님 얘기 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쪽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정체적으로 본다면 그나마 이쪽 진영에서는 걸어다니는 조중동 유시민 형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 그 양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역할이 커요. 조국의 빈자리 아쉽기도 하고요. 자, 이런저런 가운데 제가 뜬금없이 어쩌면 또 뜬금없는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 한번 해보죠.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앞서 최근에 소회를 좀 정리를 한다면, 그 전에 처음에는 월간 조선의 조갑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이는 보수 세력의 괴멸자다, 파괴자다. 그래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상도, 조갑제가 예상도 절대로 이번에 국진당은 괴멸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조갑제 하면은 우리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해서 나를 알고 상대를 적을 알아야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조갑제란 인물은 제가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거의 모든 조작의 직접 관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말하면 작전 세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적장이죠, 적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아무 데나 나와서 우리한테 그런 자기 소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안 주잖아. 안 나오잖아. 작전 세력이 저기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안 하잖아. 응? 그런데 이번 사태가 하도 골 때리고 조갑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적장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도 행간을 읽으라고 사람의 말에서도 행간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리고 저놈의 말이, 저놈이 쉽게 표현할 놈이 아니거든. 마치 박순혁이를 제가 의심했듯이 박순혁이도 나와서 김대중이 노무현이 자기가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믿었잖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박 단장은 그래 한번 이 새끼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봤는데, 그 말 가운데 또는 그 말과 말 사이, 그리고 그 다음 방송, 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잡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저는 결론은 저 새끼 완전히 사기꾼이다. 김대중 노무현 찍을 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제 말이 맞았잖아요. 자, 그러듯이 조갑제의 경우도 제가 볼 때 그 나이에 그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국진당 괴멸한다,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마치 국민의 편에 서서 뭔가 생각이 바뀐 마냥 따뜻한 보수인 척 하길래 제가 진짜인가 이 사람이. 제가 아는 한 저 양반은 천안함 폭침설에 관여한 사람이거든. 응? 주동한 사람이에요. 아, 조선 월간 조선이잖아.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진실이 뭔가. 그런데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그 방송을 가져오려다가 그 방송 안 가지고 이것 가져왔어요. 조갑제 방송 가져와서 일일이 딱딱 찍어주려다가 조갑제는 한마디로 뭐냐면 윤석열이를 미워하고 윤석열을 체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윤석열이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조갑제는 에이 병신 같은 새끼야 좀 잘 좀 하지 이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성공했다, 비상계엄 성공했다, 맨 앞장서서 이재명 이런 놈들 다 아주 그냥 개착살냈을 거야. 그런데 야, 저 병신 새끼 저거 그거를 쳤다는 식으로 하냐. 에라, 내야말로 완전히 보수의 개멸자다. 에나 모르겠다. 너 이참에 뒤지게 하면 욕이나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억하심정을 그 불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조선일보가 제일 처음에는 조갑제도 마치 그렇게 조선일보의 생각은 조갑제의 생각이 비슷할 수 있어요. 조선일보도 처음에는 아유 저 개새끼 저런 식으로 하냐? 아, 어떻게 피를 한 방울 안 흘리려고 응? 살라고 저런 계엄을 하냐? 계엄을 하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지. 아유 저 새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제가 그 무렵에 야 지금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저는 모든 사건이 결국은 좌우 대립, 진영 논리, 또는 지금으로 옛날로 말하면 문재인 대 뭐 누구, 지금으로 하면 이재명 대 윤석열 이런 대결 구도로 만들더라고. 결국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00%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참 저는 불안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탄핵 세력이 이긴다는 예상을 하기가 정말 저한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소원을 빌어서 이번만큼은 너무나 윤석열 측에서 잘못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도 안 좋았고 그쪽에서 내세우는 정북자빨 또는 반국가 세력이 과연 우리 아들을 빗대어서 우리 아들 똑똑한 우리 아들도 아빠 정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정도더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의 구구 세력들끼리는 반국가 세력, 정북 세력 하면 뭔가 통할 것 같지만 일반 대중한테 그게 과연 물론 근거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절대. 그게 없지 않아요. 분명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과연 그게 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지. 상당히 나름 근거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국가 정북 세력을 밀어붙일 때는 그게 통하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근거 있어요. 그게 저는 천안함 정국 이유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얼마만큼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안함이 무슨 작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게 그동안에 민주당 세력들을 엄청나게 알도 모르게 괴롭혔다. 자세가 어정쩡했다. 이런 것들은 군대 세력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회색 분자들로 저 새끼들 뭐 하자는 거야? 저것들이 북한 편드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나라 우리 군인들 편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그래서 표가 다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우경화라고 얘기하죠. 극단적인 우경의 현상도 천안함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만약에 예상을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야말로 남들과 다른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야 그래도 탄핵 세력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다가 제가 아니야 아무래도 아니야. 악령이 다시 망령이 진영 논리 또는 좌우 대립 막 이런 구도죠.
이런 망령이 되살아나 버리면, 그런데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생각도 바뀌고 막 저도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 조선일보 관련해서만 살짝 제가 얘기해 넘어갈게요. 조선일보도 조갑제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저 국진당 패널 일방적으로 들 수도 없고, 이 윤석열이 저 개헌까지 했는데 저 새끼를 두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난처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조선일보가 이제 자신의 갈 길로 다시 갑니다. 그래도 조선일보 나름대로 그래도 이번에도 우리만 뭉치면, 우리만 잘하면 이번 승리도 우리가 이겨. 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구도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 윤석열 싸움 구도로 몰고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서 방향을 딱 잡은 이후로, 제가 지금 뭐 윤석열이 지지율이 뭐 40%다, 뭐 46%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 있는데, 뭐 많은 부분은 조작이죠. 그게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뭐 선물 방법에 있어서 조작이 뭐 그랬지만, 그러더라도 이게 근거가 전혀 없다. 아니야, 그거 걱정하는데 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설명했어요. 거짓말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네 번에 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있고요. 걔들은 또 댓글 부대 능력이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 지지율이 올라가는,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는 현상은 절대적으로 역시나 제가 늘 얘기했던 우리 사회에서 드러내야 될, 해체돼야 할 유일하게 하나 있다. 그것 만약에 해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나라가 된다. 저는 이런 나라를 예측을 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되리란. 제가 윤석열이 나온다, 매달 며칠 날 12월 3일 날 윤석열이 계엄이 나온다라고 예측은 안 했지만, 저도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이 모르는, 그러지만 비슷하게는 제가 예측한 거잖아. 비슷하게. 응? 그게 제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극단적 우경화 나치화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조선일보라고 봤죠. 그 중에 그쪽의 대장이.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 급등하면서, 그걸 보면서 저놈들이 단결하고 하는 것도 조선일보에서 확실하게 그런 모습을, 제일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조선일보도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집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맏형이, 자기들의 우상이, 총대장, 실질적인 대장이 확실하게 노선을 분명히, 야, 이거 진영 대립구도로 앞으로 간다. 절망하지 마. 자, 일어나자고 우리 용기를. 자, 옛날에 문재인 때, 자, 5년만 버텨. 5년만 버텨. 그동안 부동산, 강남 아파트, 니네들 대장이 없어가지고 어떤 놈은 내놓고 어떤 놈은 다시 걷어들고 확 지리멸렬해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부동산 급등을,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확 급등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문재인이 죽잖아. 자, 국민 입장에서는 강남의 부동산이 올라버리면 문재인 정권 뭘 하겠어요? 아이고, 저 거지 새끼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강남 애들이 그때 누구 실질적인 대장이 없어가지고 강남 애들이 단합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가 딱 노선을 그으면서 5년만 버텨. 자, 5년만 버텨내자. 딱 하니까 매물을 싹 걷어 내불면서 강남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변진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급등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극한 대립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나라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까지 조선일보가 개입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다른 이유로 문재인이가 뭐 정책을 잘못해서, 그 당시 내놓은 정책들이 잘못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정책들이 좋았습니다. 문재인 때 나온 부동산 정책은요, 우리 조선일보 같은 그런 큰 대단한 신문이 좀 따라만 줬으면,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먹힐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자, 그래서 오늘 뭐 극극한 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뭐 방송과 질과 차원이 다르죠 지금. 그래서 좀 어려운 방송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일보 역할이 이번에도 엄청나다. 그 대장 역할이. 저 새끼들이 과연 이번 승리를 확신하고 뭔가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중검승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늘 걔들은 승리했거든요. 늘 승리했고 민주당은 늘 패배했거든요. 과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믿을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이 좋겠다. 대한민국 경찰은 어떤 사건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조직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 그래서 난 그걸 믿는다. 그동안 그런 것들은 제가 그동안 경찰을 보한 것과 플러스 저만의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 거기 보면 정말 골 때린 것들이 그래서 나만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 경찰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틀려요.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뭐 대한민국 경찰하고 뭐 나한테 뭐 경찰이 나한테 뭐 좋게 보일 리가 없죠. 막말로 그나마 있는 면허증까지 다 앗아간 게 경찰인데 왜 좋아하겠냐고.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경찰분들 가면요, 저 커피도 하나 주고 그러죠. 아유 고생하세요. 자 그런데 그 방송에 앞서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좀 들어보고 제가 방송할게요. 제가 지금 16분이네. 그럼 판정을 해봐야죠. 지금 어디가 힘이 더 지금 우월한가? 들을 내용이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과 그걸 제어하려는 광범위한 민주 세력과 이거는 관저 앞에서 모이는 인원 갖고는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히 그 근사성이 있었던 게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조사도 이상하게 지금 오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건데 두려움이 사실 생기기도 하는 미묘한 시점이다 이거죠. 실제 두려움이 생깁니까? 이상훈 기자 어떤데? 이게 역사적 흐름은 대세를 누가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데. 기자는 우리 공동체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경고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태가 기본적으로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게 여론전이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초 20% 25% 하던 것이 지금 이상한 무슨 뭐 여론평판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40%를 넘겼는데 오늘 보니까 46%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심각한 흐름이다라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첫 번째 그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이낸셜 뉴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저 여론평판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고 주로 의뢰한 언론사가 자, 저기 벌써 18분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드려야 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야, 이거 계속해서 듣고 있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그래서 짧습니다. 그래서 좀 뒷부분도 드려야 되고 저기 뒷부분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르고 그냥 정리할게요.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지금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지금 이상호 기사는 현장에서 뛴 사람이잖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그래서 생각이 벌써 다르잖아. 인식이 벌써 보는 인식이 역시 저들이 믿는 구석을 여론이다. 저는 뭐라 했어요? 첫째도 여론, 둘째도 여론, 셋째도 여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저런 꿈을 꾸고 저런 어떤 하는 것도 사실은 쟤들은 그런 조작술이 있기 때문이지.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상호 기자가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역시 현장 기자다. 그런 부분이 들고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까 그 김갑수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 프로를. 결국 그런 얘기예요. 역시나 뭔가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투데이나 고성국 씨예요. 가만히 있어봐. 당연히 조금만 더 들어보는데 22분 쪽에 있던가? 22분? 여기 중요한 얘기 나지. 쪽에 유리한 기사 쓰기가 재현됐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조중동의 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극우적인 기사를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더 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우리가 저들이 실체가 있어서 이재명을 죽였습니까? 이재명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죽이고 범죄자를 만들어서 재판을 5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든 자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을 살리고 영웅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먹힐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다니. 가짜 이상하게 잘 보고 대응하는 것도 너무 수세적이야.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보면은 수명재판관이죠. 이미선 재판. 자, 역시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저 조갑제에 대해서 뭐라 한 게 그거예요. 조갑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조갑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갑제가 나와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적장이니까 이 새끼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기요 그러면 조갑제 의원님도 그 패널이 옆에 패널이 제일 처음에 그 국진당은 괴멸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진당 올라오잖아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갑제한테. 그런데 조갑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거는 딱 시침을 떼더라고. 역시 그거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야죠. 원래 조갑제가 많이 진짜 돌아섰다 따뜻한 못으로 정말 사안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는 조작이죠. 그거는 조작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간단하게 그냥. 국진당에 올라온 것은 최근에 뭐 여론조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또 뭐 조선일보에서 이제 노선을 분명히 정하고 그러니까 결집하면서 희한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요. 책임을 이재명한테 확 둘러버리더라고. 그거는 지금 그 문제는 이 구도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과 윤석열이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 윤석열로 싸움이 변질되고 있다. 그 책임은 이재명에 있다. 이재명이가 쓸데없이 나서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이것을 뭐 탄핵 막 해버리고 탄핵 소추해버리고 한덕수 잘라버리고 자 이런 것들을 국민이 봤을 때 이게 무리다. 오버한다 이재명이가.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 윤석열로 구도로 세운 거다. 요렇게 조갑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서 민주당이 너무 나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걔들의 논리예요. 걔들의. 그런데 교묘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계엄이라는 게 정말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야말로 걔들을 불러내리려면 방첩사령관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 여인영 한 명을 불러내리려 합시다. 여인영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용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령관들이 당시 윤석열하고 했던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고. 그런 놈들이 아무나 그냥 부른다 해서 올 거냐고. 그래도 걔들이 청문회 나오고 국회의원이 부를 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도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그것을 대의하는 애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여인영이가 어쩔 수 없이 나왔잖아. 당신 왜 그렇게 반말하는데요? 하면서 이를 빡빡 가렸던 여인영이가 국회 청문회 때는 나왔던 것이 국회의원 때문에 그런 어떤 위치 때문에 그나마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일반 국민이 합니까? 그 역할을? 그건 너는 누구도 못해요. 그거는 국회의원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니까 그나마 민주당이 그런 것이라도 해서 그게 알려지고 그 전모가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조갑제가 얘기한 대로 야 너희들 너무 나서지 마. 그러면 여론이 역풍이 불 수 있어?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갈 수 있어? 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조심했다면 그나마 여기까지도 못 왔어요. 반대로 그들이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게 팩트잖아. 그런데 이거를 조갑제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이재명이 잘못이다. 민주당 잘못이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 새끼 마음이 뻔하다는 거지. 자, 지금 이상호 기자도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역시나 잘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자, 또 한번 자, 여기서 쫙 끝에 한번 가볼게요. 끝에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양문석 의원이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기를 좀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진짜 대개혁의 계기가 되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언론 개혁이 정말 필요하고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 언론 개혁의 중심은 조선일보에 대한 정관 또는 등록 취소 정도의 강경한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양문석 역시 현장에서 뛰는 기자다 보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핵심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조선일보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도 안 돼요. 오늘날 지금 이 계엄령도 지금 이렇게 지금 비화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골 때린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우려대로. 자, 그것도 저 뒤에 숨어있는 놈이 있기 때문이죠. 됐어요. 문화부 유인촌을 상대로 지금 조선일보의 연일 계엄 선포 지지 광고가 전면으로 실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명백한 내란 선동 혐의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인촌한테 신문 등록 취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강력하게 실제로 대단히 좋은 책상 같고 이걸 좀 제대로 문제 삼아서 언론 개혁의 시발점을 좀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짧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 혹시 광고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네, 봤습니다. 네. 쇼킹하지 않았나요? 네, 진짜 이 대놓고 내란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명백히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 광고 자체도 불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자, 여기서 끊을게요. 제가 오늘 결론을 내야 되니까 저도. 자, 그렇습니다. 역시 역시 그 문제는 조선일보죠. 그리고 워낙 그쪽에 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향을 딱 틀어잡고 한번 승부 한번 해보자. 해서 나와서 결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번 건도 이번 이 중차적인 윤석열 계엄과 관련해서 일어난 이것도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리고 절망해왔던 그리고 세상을 다 떠났던 환멸을 느끼고 거기서 포기하고 이런 사회 그러면서 전국에는 우리가 나치하러 갈 수 있다. 만약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죄를 저질렀고도 이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게 시간 끌기 되고 위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놈이 국민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큰일 난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경찰이죠. 경찰, 대한민국 경찰이죠. 그러면 저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요, 대한민국 경찰은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다른 조직들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도 한강에서 희한한 사건이 있었잖아.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심지어는 축구 사태가 나와도 그거를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치권은 늘 개입하려고 그랬어요. 호심탐탐. 홍준표 예를 들면 홍준표가 꼭 나와서 꼭 뭔 얘기했잖아. 한강 때도 그랬어요. 다만 이제 그 당시 한강 사태가 나자 경찰과 일반 군중들의 싸움이었잖아. 그렇게 전개됐잖아. 일반 군중들은 전부 다 경찰을 못 믿는다고 그랬고 경찰은 꾸준히 갖췄잖아요. 굳건히 자기 생각을. 자,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검찰이라든가 다른 정치권이나 이런 조직들은 늘 호시탐탐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정치권 불리하냐? 이러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은 유리할 게 없으니까 개입을 안 하고 홍준표만 그것에 대해서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경찰 반대 국민들 편을 들고 있더라고. 그거는 경찰이 잘못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 자, 저는 이런 사건들을 사회에서도 꾸준히 봐왔었고 제가 특히나
김복준 관련해서 어떤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있죠. 그럴 때 일반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뭐 정치권이라든가 그 검찰이라든가 이쪽의 대응 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희한한 방향으로 가볼 수도 있었다고. 그런 사건들이 물론 그렇지 않고 단순 무슨 살인 사건이라든가 그 보험과 관련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 다양한 사건도 있잖아. 그럴 때 그게 이제 관여가 안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이게 정치권하고 연결되는 사건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경찰은 그때마다 그거는 선을 딱 긋더라고. 그건 됐고 다만 이제 그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탐문이라든가 이런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참고적으로만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옆에 지나가다가도 그거는 이렇게 뭐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그럼 그거 듣기는 해요. 듣기는 하는데 거기서 딱 냉철하게 자르더라고. 그건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서 바리케이트 탁 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 일을 추진해서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더라고요. 경찰이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사건은 어쩌면은 여론 때문에 자 보세요. 검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뭐 어떤 모든 놈들이 보면은 여론의 추이에 의해서 여론이 앞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댓글 부대가 관여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여론이 바뀌고 그렇다고 그러면 전국 국면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행동해야지 이런 판단이 나오고 정치적 판단이 나오면서 항상 사건이 유야 무야 그러면서 희한하게 진영 논리 또는 좌우 대립 구도로 가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그랬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데 경찰은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경찰은. 다시 말해서 경찰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보아하는 경찰만큼은 대한민국 경찰만큼은 자 여론조사 니기들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들이대고 자 경찰 니네들 봐라 수뇌부 이거 봐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어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런 압력이잖아 그걸 보라는 거잖아. 이럴 때 경찰은요 다른 집단과 달리 그거는 조작이고 새끼들아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 왜 이게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여론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야 이 새끼들아 이게 여론조사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강간범이 있다 치자. 어떤 사건이 강간범이 누가 강간범 이렇게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강간범 했다 칩시다. 그걸 가리켜서 다음 여론조사 한답시고 이번 강간에 대해서 잘못됐냐 잘됐냐 이거 여론조사 해야 돼?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잘못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하는 관점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든 사회의 어떤 뭐 압박이든 정치권의 어떤 움직이든 이런 데서 휘둘리지 않고 경찰의 시각은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은 이때 검찰의 시각은 여론조사가 나올 때 검찰은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려요. 정치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경찰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에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뭐 딱 이거 하나만 제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벌써 33일이잖아요. 제가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믿는 거 딱 하나. 제가 지금까지 330회를 보면서 또는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그동안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경찰은요, 중심을 잡더라고요. 그거는 니네들 얘기고, 여론조사, 그게 뭘 중요하냐고. 그건 그리고 조작이야. 댓글 부대, 그거 불법이야, 니네들. 그러면 안 돼. 저리 꺼져. 저리 나와 있어. 이거는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인식부터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경찰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야 이게 여론조사 할 사항이냐? 이런 것을 여론조사하냐? 이거는 국가 공권력이 만약에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이번 사태마저 빠져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찰로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 이걸 이대로 놔둬버린다? 그럼 경찰한테도 이건 손해야. 경찰이 입장에서도 이걸 이대로 놔둬본다. 이렇게 명백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이것마저도 진호를 가본다. 그러면 앞으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무조건 수사권을 발동해서 제기해서 뭔가
뭔가 체포해서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조직에서 봤을 때, 이번 것만큼은 니네들이 보는 관점, 니네 정치권이라든가 그동안의 검찰들이 보인 것과는 저는 분명히 다른 어떤 스탠스에서 이 사건을 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저는 기대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그런 생각만 해준다면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정치권과 배제한 상태에서 여론조사 조카라는 상태에서 왜 이런 거 가지고 여론조사 해야 돼? 자, 이런 시각. 검찰은 그런 시각을 저한테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잠깐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오케이. 들은 정도 참고만 할게요. 오케이. 뭐 신문을 합니다. 계속 또. 신문 다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딱 끊더라고. 딱 끊으면서 본연의 모습으로 가더라고. 자, 그래서 이번 건도 자기들의 어떤, 그리고 또 이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도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제가 말은 좀 이상하게 저도 급해서 막 이렇게 했지만 경찰은요, 이번 건 만약에 진짜 이거 유효화 시키면은요, 나중에 법 집행하기 곤란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계속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도 이번 건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마지막으로요, 경찰 분위기가, 지금 경찰 전체적인 분위기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상당히 보편적이에요. 상당히 광범위한 현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 저는 한번 믿어보겠다. 그리고 지금 뭐 어디까지나 지금 집행하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어떤 조직이 경찰로 지금 실제로 지금 오고 있잖아. 경찰이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뭔가 제 1000명 또는 1200명 뭔가 지금 조직을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요. 경찰도. 더 시간을 끌어버리면 경찰마저도 정치권의 어떤 논리에 휘말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속전속결로 이번 주 내로 끝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희망과 기대를 저는 해도 된다.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지금까지 저는 다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이번 것만큼은 여러저러 이유로 인해서 이번 것만큼은 뭔가 우리 편이 좀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것이 역시 경찰이다. 대한민국 경찰이다. 경찰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번 건 정말 힘듭니다. 경찰도 지금 정말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보한 건 그래요. 보한 곳은 경찰로서도 정말 힘들다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모든 갈등, 불안, 외야, 정치권의 이런 그동안의 어떤 관습, 우리가 보았던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대한민국 경찰이 이겨내고 이번에 윤석열을 체포해 준다면 진짜 우리 세컨드 기사되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지나가는 경찰 보면 제가 고기라도 한 건 사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 한번 기대해서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차원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좀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상하게 좀 방송이 됐는데, 워낙 또 제 그 마음이 워낙 또 간절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한테 한번 믿어보고, 대한민국 경찰 한 번만 더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봅시다.